그래서 이 수작이 초등 고학년인데 비문학 독해를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아이가 거부감도 있고 너무 낯설고 비문학이, 그 다음에 어휘는 알지만 또 독해 못하는 아이들, 요즘 말로는 킥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어휘에 그 킥이 없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경제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진짜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다 이러면은 그 주식시장이란 개념 자체를 몰라요 잘. 그래서 스탁 하면은 이제 주식인데 이 주식이 무엇인지가 여기 해설이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조그만 글씨들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자료고, 마켓이라 그러면 이제 시장 단순히 사고 파는 우리가 가는 그 이마트 같은 데가 아니라 이 주식시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영역도 시장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리고 이 셀프 스터디 노트 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요거는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이 핵심 구문 100% 이해하기, 여기를 구문이란 게 요거예요. 이 문법 지식을 여기 문장 안에 녹여서 문장 구조를 보게 해서 해석해내는 것들을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 구문 훈련이 별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해보면 이제 구문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절끼리 끊어놓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절이 한번 끝날 때 끊어주는 것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절이고 이것이 주절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해석을 손으로 해보는 것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컨설팅 진행하잖아요. 컨설팅 하면서 특히 초등 고학년 어머님들 뵈면서 느꼈던 점들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컨설팅 할 때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만든 진단지를 풀어야 되는데 요즘에 특히 예전보다 아이들이 아예 진단지에 손을 못 대서 문제를 못 풀고 그냥 제출하는 경우나 아니면 학습하고 있는 교재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왜냐면 아이들이 시험 거부할 경우가 너무 많고, 거부하는 이유는 시험지에 손을 못 대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제가 만든 시험지들이 되게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적정 시험지를 주는데도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에 특히 손을 못 대서 그냥 아예 테스트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쉽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어프로치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서 솔직히 상위권 친구들은 좋은 책 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중상위권부터 그 밑에 친구들은 조금 딱 맞는 교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하기 좋은 그런 비문학 교재를 좀 가져와 봤고요. 왜 비문학 영어 독해를 해야 되나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가 총 45문항이잖아요. 그 중에서 듣기 평가가 17번까지 있고 나머지가 28문항, 28개가 총 합산이 돼서 이제 수능 영어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문항 정도가 문학이고 나머지 부분이 24문제가 다 비문학 영어죠. 그래서 비문학을 잘 해야지 일단 아이들이 자신감부터 생기기 때문에 이 독해를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5, 6학년부터는 비문학을 조금 시작을 해주고 계셔야 돼요. 6학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비문학 좋은 책은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토플식 조금 더 심화하는 그런 책들도 많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원큐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좀 급한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래서 내신 유형도 이제 섞여져 있는 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고요. 이 책은 제가 잘 몰랐던 책인데 교보에서 찾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작이고 수작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학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모든 책들이 이 중학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초등 5, 6학년부터 볼 수 있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이 책 그냥 보시면은 별로 다를 바 없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비문학이라고 하면 어휘를 가장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휘를 어떻게 어려워하냐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난이도가 높아서 그 단어가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관찰했을 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어휘의 뜻, 기존에 알던 어휘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비문학에서 너무나 많고, 몇 가지 종류를 그것을 알아두면은 사실 반복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낯설어 하기 때문에 또 비문학이 어려운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기초가 된 아이들은
그 포인트에서 좀 어휘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를 어떤 측면을 조금 잡아주면은 지문을 또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좀 그런 부분을 잘 잡아놔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 비문학 키워드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체중계나 저울을 얘기하지만 사실 동물 지문에서 나오면은 이게 비늘이라는 표피, 파충류의 어떤 표피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주면은 이런 지문을 되게 수월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유의어나 동의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비문학이 어렵고, 기초적인 것들은 아이들이 비문학이다, 뭐 고난도 독해다 이런 거는 다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정말 상위권은 결정짓는 것들은 그런 어휘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이 비문학 키워드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다이어트라고 하면요, 이것도 의외로 모르는 아이들이 많죠. 다이어트라고 하면 이제 살 빼고 체중 조절하는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식단이나 먹는 것 자체, 그 식이요법, 식단 이런 것들, 식사를 말할 때도 굉장히 많고, 비문학에서는 살 뺀다는 그 의미로 쓰이기보다 거의 90% 이 식단과 식이요법이라고 쓰이는데,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자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서 빠르게 비문학으로 발을 들여서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슈거 같은 경우도 이 S가 붙으면은 없을 때는 설탕이라고 다 아이들이 알고 있지만 이제 복수형으로 쓸 때는 탄수화물, 당분 이렇게 이제 뜻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한 중1, 2 정도까지는 이거를 다 마스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문학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책에 그런 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 용어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경제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진짜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다 이러면은 그 주식시장이란 개념 자체를 몰라요, 잘. 그래서 스탁 하면은 이제 주식인데, 이 주식이 무엇인지가 여기 해설이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조그만 글씨들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자료고, 마켓이라 그러면 이제 시장, 단순히 사고 파는 우리가 가는 그 이마트 같은 데가 아니라 이 주식 시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영역도 시장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책들이 이런 수입서나 토플식 지문은 좋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모자란 부분 채워주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작이 초등 고학년인데 비문학 독해를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아이가 거부감도 있고 너무 낯설고 비문학이, 그 다음에 어휘는 알지만 또 독해 못하는 아이들, 요즘 말로는 킥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어휘에 그 킥이 없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만화나 뭐 연극이나 영화에서 그 등장인물들을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비문학 지문에서는 그 캐릭터라고 쓰일 때도 있긴 있지만, 문자, 뭐 Chinese character, 한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 찾아서 공부하면 가장 베스트지만, 너무 시간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다루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캐릭터가 문자로 쓰인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대하는 것을 조금 수월하게 해주는 그 비문학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수집하냐가 비문학 지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기본, 가장 첫 단계였고요.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이 완성 단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완성 단계도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아요. 비문학 배경지식업이라는 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영어 지문도 지문이지만 사실 이 지문을 완전 씹어 먹으려면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구문 분석, 그 어법을 통한 구문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비문학 키워드, 이 어휘는 기본 바탕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 배경 지식과 어법이 만났을 때 완전히 지문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경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꼭 봐줘야 되는데 이 책이 여기에 굉장히 힘을 실어 놓은,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문도 이제 뉴욕의 배터리 파크에 관한 이야기인데, 배터리 파크 시티의 탄생이나 뭐 환경 예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많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꼭 알아둬야 될 만한 어떤 주제들 이런 것들이 꼭 영어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중등이면 제너럴하게 두루두루 모든 과목에서 접할 법한 그런 주제들, 소재들을 이 책에서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중고등 책들, 좋은 책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찾은 책이 이 수작, 비문학 독해서인데, 보통 비문학 독해서 난이도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영어, 우리말 문해력 두루두루 다 잡고, 그 다음에 중등, 수능, 내신 이런 거 유형 다 접하게 해주고 되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고,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초6인데 뭐 고1 모의고사 풀려봤다, 고2 모고 풀렸더니 1등급이 나왔다. 저한테 진짜 많이 말씀하십니다. 컨설팅 받을 때 점수 적으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고1 모고, 고2 모고 몇 점 막 그러면서 실망도 하시고 자랑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런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지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매 유닛마다 지문이 이제 4개가 수록이 되는데, 그 지문 4개가 어떤 시험,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성취도 평가 여기서의 나왔던 주제들을 실어놨다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중등을 준비하는 초등 고학년부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출했던 그런 소재들 가지고 연습해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1 3월 기출 변형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고1 모고를 푸는 것보다는 아직 그게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이렇게 변형해서 조금 쉬운 것들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완성 단계 3단계이기 때문에 고2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 5, 6학년 학생들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요 첫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시작하면은 이런 3가지 지문을 만나게 되고요. 다 이제 고1 모고죠. 아까 고2였잖아요. 그래서 고1 모고, 고2 모고 중에서 이게 뒷달로 갈수록 모의고사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3월, 6월은 아이들이 보통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고2, 6월 것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작을 봐주시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 스터디 노트, 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요거는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이 핵심 구문 100% 이해하기, 여기를 구문이란 게 요거예요. 이 문법 지식을 여기 문장 안에 녹여서 문장 구조를 보게 해서 해석해내는 것들을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 구문 훈련이 별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해보면 이제 구문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절끼리 끊어놓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절이 한번 끝날 때 끊어주는 것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절이고 이것이 주절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해석을 손으로 해보는 것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습시켜 주시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만약에 치면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6월 사이인데 2학기부터는 이런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초등 고학년 컨설팅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책 리뷰랑 같이 담아봤습니다. 이 수작은 제가 유료 광고를 의뢰받은 책은 아니지만 증정본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리뷰를 해본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골라줄게 영어책 구독자 여러분들께 증정 이벤트를 하게 되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